하지만 지금 시국이, 이 시국이 우리 크리스찬은 언제 일어나야지 돼요? 언제? 적군이 모두 점령하고 나고 나면 그때 일어나요? 저희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. 그가 원하시는 때를 뭐 이 사람이 가자 그래서 가는 거 아니죠? 다 마음속에 그 때를 주세요. 맞죠? 네. 뭐 어떤 사람이 가자 그래서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. 이 마음속에 그가 성령으로 같은 마음을 주시죠.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아무도 지키지 않는 이 나라를 이제 너희가 지켜라. 이제 너희가 지켜라.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뭐 기대하지 않지만 내 자녀, 내 백성은 내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지켜라. 이렇게 말씀하시죠. 그래서 제가 오늘 광고 말씀 끝내고 10분 나도 한마디 이 직권으로, 사무총장 직권으로 나도 한마디 10분 하겠습니다. 동의하십니까? 네. 괜찮으세요? 10분 말씀드릴게요. 지금 이 청와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태는 사실은 최순실 사건이 아닙니다. 물론 발단은 최순실 사건으로 발단이 되었지만 이것은 정치 정변입니다. 이것은 정치 정변이에요. 제 말이 과격한 게 아니에요. 그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세요.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시면 이게 야당 공격이 아니거든요.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일을 보면 너무 지금 우리 대한민국 68년 이 현 정사에 한 번도 없었던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. 한 번도 이런 적은 없어요. 이런 비슷한 적도 없어요. 그래서 이것은 정치 정변입니다. 정치 정변으로 제가 규정을 하고 있고 사실은 제가 쭉 우리 애국회원님들께 말씀드려 오던 그 세력, 이 나라를 국정농단하는 세력은 제가 말씀드린 그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 아시죠? 사법부에 있는 사조직들, 우리법연구회 또 민법연구회 이렇게 양 세력이 이 나라의 사법을 사실은 관장하고 있습니다. 물론 대법원이 법을 다 집행을 하죠. 대법원과 각급 법원, 대검찰청, 또 각급 검찰청 이렇게 국법을 물론 그들이 다스리고 있지만 사실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. 제가 말씀드린 이 사조직은 무엇이냐면 지금 최순실이 왜 문제가 됐어요? 비선이라는 거예요. 사적 관계라고 지금 이렇게 끄집어서 아주 완전 뭐 마녀 사냥 이상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. 왜 그러죠? 이게 공식적인 공식 직함이 있었으면 이렇게 했을까요? 못하죠. 사적 조직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우리 사법부 내에 사적 조직이 있었다는 겁니다. 그리고 그 조직이 수년간 좋은 일도 했죠. 좋은 일도 하지만 그들이 이익에 맞는, 그들이 계모임 이익에 맞는 일들을 쭉 이 나라에서 이루어왔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려왔습니다. 그리고 그 조직들이 이번에 정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. 왜? 박근혜 대통령이 말을 안 듣거든요. 자기들 말을 안 듣거든요. 노무현 때는 우리법연구회가 이 일들을, 그러니까 이런 거죠. 고문 또는 그 자문 형식으로 그들이 끊임없이 자기들의 이익에 관계된 그 일을 노무현 때는 우리법연구회가 계속 컨트롤을 하는 거죠.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. 좋아요 이러다가 계속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죠?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가 세다 그러죠. 하지만 이번 사건을 보고 저는 정말 놀랐어요.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이 대가 세고 겁이 없고 담대한 분인지 이제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. 노무현 대통령도 그들 말을 따랐어요. 그래서 제가 사법개혁 개혁안도 올리고 뭐 이렇게 했지만 제가 그 개혁안에서 이야기를 했어요. 당신이 이 일을 이루지 못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. 그리고 정말 거짓말같이 그가 시작했다가 중단한 일, 그가 사법개혁을 시작했었거든요. 법원,
검찰 개혁을 시작했어요. 하다가 그들이 워낙 정말 거대한 세력이고 그러니까 중단했습니다. 중단하고 그 칼에 그가 결국은 책임을 졌다는 겁니다. 이것이 제가 보는 노무현 대통령 사건입니다.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그것은 뭐 지나간 일이고 지나간 일을 제가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닙니다. 지금 현재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일이 제가 말씀드린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. 첫 번째 검사장 출신 구속됐었죠? 9월달인가? 네, 진경준. 그 다음에 홍만표, 또 그 사람도 거의 검사장 출신이었다 그래요. 출신이었죠. 이제 변호사를 하고 있고. 그런데 그 사람도 100억씩 해먹었어요. 매년 100억씩. 깜빡 갔죠? 또 최유정이라는 판사 출신 변호사. 100억 성공보수 받았다가 지금 또 깜빡 났습니다. 이렇게 사법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번 해에 많이 처벌을 받았어요. 그 다음에 김영란법 통과됐어요. 이 김영란법이 아주 저는 결정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왜 우리 박근혜 대통령 또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치명적인 지금 타격을 입고 있느냐 하면 그 앞에 말씀드린 세 사건도 사실은 이제 그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그들 사조직들한테 사실은 데미지를 줬어요. 그리고 어떤 정부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. 이제까지 한 번도. 물론 한두 명은 이제 그 시범 케이스로 국민들 보라고 이렇게 처벌한 정권은 있었어요. 하지만 이번 이 박근혜 정부처럼 그렇게 막 검사장 출신을 갖다가 막 한 두세 달 사이에 그냥 한 명, 두 명, 세 명 다 100억씩 먹고 깜빵 다 보내버려요.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김영란법이 통과가 된 거예요. 이것이 바로 저는 박근혜 정부가 지금 당하는 그 어떤 이 나라를 위해서 한 일입니다. 이 나라에 필요한, 그러니까 꼭 필요한 그 김영란법이 아주 좋은 법이 아니라 이 나라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어요. 최후의 수단이었어요.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쓴 칼이에요. 그게 어쩔 수 없이 만드는 법. 왜냐하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, 이 나라의 법과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여든 야든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. 누구든 이러한 부정부패 소지를 하는 사람들한테 처벌하겠다 해서 이게 계속 반대를 했어요. 누가? 언론이 끊임없이 반대했어요. 끊임없이. 네. 여야 필요 없습니다만. 이 김영란법은 뭐 할 때는 그 사람들 죽이는 법으로 이 사람들이 알고서 공작이 아니죠. 막 아주 저지를 했습니다. 그런데 그날, 그 김영란법이 통과되는 그날,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제가 시골 가고 있었는데 전화를 중간에 했어요. 박정무 그때 총무였습니다. 박정무 김영란법 통과됐대. 사실 저도 20%의 확률밖에 없었어요. 제가 이렇게 사법운동을 하지만 이 나라 지금 수준으로 봐서 이 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20%밖에 없어요. 이게 제가 높이 잡은 거예요. 높이. 그렇게 통과가 돼버린 거예요. 제가 우리 검사 판사분들을 별로 좋게 생각 안 합니다. 근데 좋은 분들 많이 계세요. 분명히 많이 계세요. 반쯤 계세요. 제가 나쁘게 얘기하면 334 이렇게 있다 그랬는데 좋은 분 3, 나쁜 사람, 아주 작정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 3, 나머지 중간 4는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사람.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날 그 안에 내 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. 너무 기뻤어요. 정말 기뻤습니다. 잔치했어요, 제가. 시골, 제 고향 가가지고 잔치했어요. 고향 가는 길에 그랬어요. 그 원로 목사님, 자기도 믿지 않았다. 당신께서도 믿지 못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 해서 제가 막 우리 목사님들한테 몇 분, 지인분들한테 막 전화했어요. 자, 그렇게 좋았던 일이 사실은 지금 박근혜 정부가 당하는 고문입니다. 이건 고문이 좋은 말이에요. 정변이에요, 정변. 반란군한테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. 제가 이제 이 사법 이야기만 나오면 제가 음성이 조금 이 목소리가 높아지는데, 제가 자제하고, 자,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 최순실 사건이 일어나면서
청와대가 대응한 것과 언론이 막 공격한 것과 야당이 거기에 같이 설쳐되는 것을 이렇게 잘, 제 말이 아니고 보신 걸로 판단을 하시면 돼요. 보신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지금 우리 보수 우측 우파 보수 진영에 그 국회의원이나 시민단체나 또 우파라고 자청하는 분들의 어떤 그 행동을 보세요. 제가 이 예배 초에 우리 본부장님께 언성을 높이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얘기입니다.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. 우리 우파들 지금 하는 그 어떤 그 방식을 이렇게 보세요.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빨갱이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. 근데 누군지 몰라요. 이런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누가 빨갱이보다 더 나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다 박근혜 만세, 박근혜 정부 만세 이랬기 때문에. 근데 이 정부가 위기에 처하고 지금 백척간주잖아. 사실은 백척간주예요. 얼마나 여자의 입장에서 외롭겠어요. 자기 수족 다 잘렸지. 거기다가 제가 말씀드린 우파 보수 언론과 우파에 있는 이 사법 조직에서까지 압박을 가하는, 그 사람들 직접 공격하지 않아요. 언론을 통해서 물어뜯게 만들죠. 언론을 풀은 거예요. 개 풀듯이 그렇게 풀어서. 왜 그러면 언론이 개라고 표현을 했느냐? 이 언론인사라는 것은 사건을 먹고 살죠. 그렇죠. 다 사건이 있어야지 지면을 쓰니까. 그래서 이 사법 조직이 사건을 이렇게 던져줘요. 뭐 다 아시는 이야기. 자, 다 아시는 이야기니까 그만. 빨갱이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누군지 이제 나타납니다. 지금 잘 보시면 됩니다. 어떤 사람이 사실은 빨갱이보다 더 못했었구나. 자, 보세요. 빨갱이나 적은 나타나면 쏘거나 또 제가 안 될 것 같으면 도망가면 됩니다. 하지만 내 편, 내가 믿었던 내 편이 저한테 적대 행위를 했을 때는 이거 참 저도 많이 당했습니다. 이 사람을 치면 저는 뭐가 돼요? 우편을 친 사람이니까 저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. 자기 편을 쳤으니까. 치지도 못하고. 그렇다고 조만하면 계속 쫓아다녀요.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헐뜯고 그래요. 그래서 이 빨갱이보다 못한 이런 사람들이 이런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국민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. 아직 우리 국민은 못 보지만 우리 애국 회원님들, 사랑하는 목사님들, 또 지혜로운 장로님들께서는 제 이야기를 이렇게 믿으셔야지. 제가 이 일로 16년을 올인을 하고 제 삶을 투입을 해왔거든요.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정부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얼마나 위기에 처해 있는지는 이제 언론으로 보신 그 상황 그대로예요. 다만 이 공격의 배후가 법조 사조직이라는 사실입니다. 그들의 반란이에요. 왜 우리 편, 당신 정신 있어? 왜 우리 편 보수의 그 든든한 원로들께서 이런 공격을 해? 말을 듣지 않거든요. 무슨 말? 부정부패를 어느 정도 용인하라는 이 말. 이 대한민국의 국가 개조를 이루기 위해서 했던 그 모든 그 일들이 사실은 계속 말을 듣지 않은 겁니다. 이 박근혜 대통령. 하지 말라는데 계속 해요. 국가 개조. 또 아까 말씀드린 그 검사장급 판사, 부장판사 출신들 그렇게 깜빵 보내는 거, 무엇보다도 결론적으로 김영란법 통과. 그것이 아주 큰 지금까지 적이 만들어진 거예요. 하지만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적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가 선을 위해서,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다시 일어납니다. 그의 지층은 결집되고 그는 승리로 이 원수들을 진압하고 이 나라의 법과 질서를 세우는 복된 대통령으로 이름이 남길 것입니다. 아버지는 이 나라의
국부를 이루어놨어요. 그래서 저희 이렇게 지금 먹고 사는 겁니다. 잘 먹는 사람이나 못 먹는 사람이나. 어쨌든 굶고 죽는 사람은 지금 없어요. 아버지가 이 나라의 대한민국의 산업화의 기틀을 잡아놓았어요. 그 딸은 민주화가 좋기는 좋지만 민주화하다 보면 국가의 질서는 무너집니다. 가정이 민주화되면 어떻게 되죠? 가정이 민주화되면 어떻게 돼요? 아들하고 딸하고 같이 놀아야 돼요. 그 민주화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은 권위에 대한 존경, 권위에 대한 인정, 질서, 이것이 법입니다. 법치화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딸이 이 대한민국의 법치화를 이루려고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. 그가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의 행로를 그럴 수밖에 없게. 야당한테 준다 그래도, 야당한테 총리 준다 그래도 야당 어떻게 하죠? 이 모든 행로를 보시고 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일을 끝내실 거라는 거.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더 하나님 말씀입니다.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목사님들, 장로님들, 우현님들한테 남겨드립니다.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저와 이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자신들의 사역으로 채우는 법조 사법유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. 분명하게.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기 백성들한테 한 번도 경고 안 하고 때린 적이 없습니다. 경고 안 하고. 지금 박근혜 대통령처럼 몰래 3년 이상 작업한 거거든요. 3년 이상 도청, 감청, 해킹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저렇게 토너에 몰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법이 없다는 겁니다. 한 번도 몰래 저놈을 죽여야지 하고 있다가 천 법이 한 번도 없죠. 목사님 제 말씀 그분께서는 잘못하면 이야기를 합니다. 그만해. 하지 마라. 이제 그만해라. 그런데도 계속하면 결국 이것이 구약의 이야기 아닙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우리 하나님은 경고를 주시는 분입니다. 우리 법조 사주지 좋은 일도 하고 좋은 일 했다는 것도 압니다. 하지만 군부의 하나회가 해체되었듯이 이 법조의 사조직들은 이 두 사조직은 반드시 해체되어야 됩니다. 자진 해체하는 것이 또 무엇보다도 지금 이 위기의 박근혜 정부에게 뽑았던 칼을 접고 자복하고 돌이키면 그가 용서를 하실 겁니다. 하지만 끝까지 가면 그의 결국을 보게 될 겁니다. 그의 결국을.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이 경고의 말씀. 그런데 바로왕은 어땠죠? 10번을 경고를 해줬는데 안 돼요. 왜냐하면 그분께서 그를 강팍하게 만들었거든요. 너는 너 갈 길로 가거라. 그래서 저는 결국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. 그래서 자,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저희 한민족 국민통합운동 본부 회원님들께서 제 말씀 들은 대로 기도하시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시간을 벌을 수 있게 시간을 지금 벌으려고 했는데 전열을 갖추려고 시간을 벌을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시간을 벌어서 연합군이 와가지고 연합군의 도움을 줄 때까지 그가 잘 버티게 해달라고. 일주 20만 버티면 됩니다. 열심히 기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 모든 일들을 그와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마치겠습니다.